반갑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여기 있는 관련 기출문제 예제풀이와 관련된 내용을 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철근의 정책과 관련된 설계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부착강도 설계법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착강도 설계법은 크게 허용 응력 설계법이 있고 강도 설계법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 설계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보시면은 철근의 정착과 이음 설계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정착과 이음 설계 기준에는 강도 설계법을 하고, 이 강도 설계법은 정착 부착만 검토하게 되고 정착 길이 또는 매입 길이 또는 묻힌 길이라 해서 LD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허용응력 설계법에서는 힘 부착과 정착 부착 개념으로 했었다. 힘 부착과 정착 부착 개념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캔틸레버 보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힘 부착과 정착 부착의 개념이 있는데, 우선은 힘 부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힘 부착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 이렇게 고정단에 이렇게 캔틸레버 보가 있는 경우에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철근 배치는 상단에 하게 되겠죠. 이 상단에 힘 인장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짧은 구간 DX 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 부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TP는 뭐죠? 이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인장력은 철근의 단면적에다가 철근 응력을 곱한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B의 자성에다가 베스 값을 곱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힘 부착이고, 그 다음에 정착 부착은 뭔가 하면은,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 B, C 세 지점을 통해서 AB 지점하고 BC 지점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요 AB 지점은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고, 또 BC 지점은 어떻습니까? N쪽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면서, 요 AB 구간은 이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할 거고, BC 구간은 N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부착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AB 구간은 N쪽 방향으로 타오라는 부착력이 작용하고, BC 구간은 오른쪽 방향으로 타오라는 부착력이 작용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정착 부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틸리버보에서 힘 부착과 정착 부착의 개념은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하면 잠깐 멈추고 요 그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의 개념, 정착 부착만 검토한다. 현행 설계 기준에서는 여기 있는 강도 설계법으로 해설을 한다 해서, 부착 강도는 강도 설계법의 정착 길이, 묻힌 길이로 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묻힌 길이와 정착 길이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묻힌 길이는 철근이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음 단면으로부터 연장된 철근의 연장 길이. 이 말이나 정착 길이는 뭡니까? 이음 단면에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최소 묻힌 길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음 단면에서 철근을 더 연장하여 묻어넣는 길이. 그래서 이음 단면은 뭔가 하면은 최대 힘 모멘트 지점에서 최소 힘 모멘트 지점. 이것을 이음 단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최소 힘 모멘트 지점을 이음 단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정전 구조물, 연속 구조물에서는 정모멘트와 부모멘트의 변곡점이 이음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반원형 갈고리나 직각 갈고리를 가지고 정착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음 단면이라면, 이음 단면에서 요 갈고리 끝단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정착 길이 LDH라고 이야기하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착 설계의 개조입니다. 자, 요거는 기둥인데,
기둥 기초에서 기둥이 이렇게 시공이 되는데 요 기둥 철근이 요 기초 상단에서 묻혀있는 요 길이, 요것을 우리는 LD 매입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갈고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LDH 갈고리 매입 길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정착을 하는 방법, 매입 길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갈고리로 하는 방법이 있다. 1. 철근 콘크리트 부재 각 단면에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단면의 양측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묻힌 길이, 갈고리, 기계적 정착, 이러한 세 가지 방법 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정착을 하게 된다. 근데 이 갈고리, 표준 갈고리 등은 압축 철근에 정착해서는 별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설계 기준의 정착 길이 산정 개념입니다. 요 그림은 뭐죠? 요 그림은 제가 이 앞의 시간에서 정착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정착 길이 LD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계 기준에 보시면은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LD는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하더라.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이 좀 어려워서 암기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암기하기 힘들면은 이런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하는데, 그래도 이 LD는 항상 200mm 이상이다 해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보존 개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 개수는 자, 요구되는 철근량, 초과 배치 사항, 그 다음에 람다라는 개념인데, 이 람다는 뭔가 하면은 보존 개수는 아니지만은 자,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에 개수값이 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보존 개수는 이 세 가지, 요구 철근량, 초과 배치 사항, 그 다음에 요 람다, 경량 콘크리트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보존 개수를 곱해서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인장 이형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장 이형 철근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LD는 기본 정착 길이 LDB에 보존 개수를 고려하는데, 이 기본 정착 길이는 여기에 기본 정착 길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겠고, 요 기본 정착 길이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하는데, 자, 이 보존 개수는 뭡니까? 알파는 철근 배치 위치 개수, 베타는 철근 도막 개수이고, 그 다음에 람다 값이 있는데, 람다 값은 뭡니까? 경량 콘크리트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존 개수를 고려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정 이형 철근 및 이형 철선의 정착 길이 LD 개념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인장 이형 철근의 LDB는 3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 LDH. 갈고리인 경우 정착 길이 LDH는 기본 정착 길이 LHB 에다가 적용 가능한 모든 보존 개수를 곱하는데, 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8dB 이상, 15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표준 갈고리인 경우에 기본 정착 길이 공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존 개수의 종류, 철근의 직경, 갈고리 형태, 피복 두께, 스트럽, 띠철근,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철근량 등을 고려해서 보존 개수를 계산을 한다. 정착 길이 LDH는 항상 8dB 이상, 150mm 이상 유지해라. 자,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 정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 갈고리의 정착 길이 LDH, 이음 단면에서 정착 길이는 요 끝단까지, 요 갈고리 길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음 단면에서 요 끝단까지, 요 갈고리 전체 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죠.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캡처하셔도 되고요. 요게 힘 부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정착 부착 그림이고, 그 다음에 해내 설계 기준에서는 강도 설계법을 하게 되고, 정착 길이, 매입 길이, 묻힌 길이 LD로 하더라. 용어의 정의입니다. 묻힌 길이 용어, 그 다음에
정착 길이의 용어, 그 다음에 위험단면의 개념. 요 위험단면의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 판사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정착 설계 개요. 자, 철근의 정착 방법은 크게 매입길이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갈고리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뭡니까? 기계적 정착 방법이 있더라. 정착길이 산정 개념, 요 공식, 그림. 그 다음에 앞쪽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LD는 뭡니까? 기본 정착길이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LD는 항상 200mm 이상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여기 있는 기본 정착 길이 공식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 공식,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표준 갈고리를 가진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LDH를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표준 갈고리 정착 길이 LDH는 기본 정착 길이 LHB에다가 보존 개수를 곱하는데 8dB 이상 150mm 이상 되게 하라. 그래서 이때 기본 정착 길이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 개수의 아이템들 쭉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요 공식까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 길이는 어떻습니까? 갈고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 위험단면에서 끝단까지를 정착 길이로 보고 이 후크의 길이, 이 후크의 전체 길이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평면상 직선 거리를 가지고 정착 길이로 한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계의 기준을 가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어디 있다고요? 국가건설 기준에 들어가시면은 철근의 정착 위험 설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열어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제가 요약한 요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은 심도 깊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